자, 제 2편 부동산 등기법 제 1장 총칙을 보는데, 이 총칙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 가볍게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내용도 별로 없고,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 정도는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등기의 효력이 나오죠. 요 부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무엇에 따라서,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기록을 하죠. 부동산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 이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을 하는데, 부동산 등기법은요, 이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거,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쪽 위주로, 권리관계 위주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내용이 법적 권리관계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법정 절차, 등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법정 절차는 이런 겁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등기관이 무엇을 받냐면 접수를 받고요.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심사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각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등기법 제29조가 각하사유죠. 각하를 할 수도 있고, 등기부에 무엇 할 수 있냐면 기록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기록을 하고 난 후에는 세 가지의 어떤 과정이 또 거쳐져요. 기록을 하게 되면 세 개의 어떤 과정을 또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게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가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줍니다. 등기 완료 사실을 무엇하도록 되냐면은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서 어떠한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무엇하냐면 통지합니다.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세자료. 이 과세자료를 제공해 주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 나는 게 뭐냐면 등기필 정보가 뭐냐 이거죠. 일단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는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하는데, 언제 작성을 해요? 요 등기부에 어떠한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66페이지 정 가운데 보시면 돼요.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필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기록되고 저장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한 것. 이것을 무엇이야?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편성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
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가 나중에 손상되거나 훼손될 수 있잖아요. 손상되거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복구를 해야 돼요. 무엇을 한다?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게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등기부 부본 자료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와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부 부본 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록한다 그랬죠.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 단위로, 건물에 대해서는 무엇이다? 동 단위로. 그래서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 건물에 대한 등기 정보 자료.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토지는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건물은 동, 개 단위로 가는 거죠. 한 개. 토지는 필지, 건물은 한 개로 해서 등기 정보 자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 기록, 등기필 정보 4개의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시험에 용어로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접수해서 동그라미 하나를 딱 쳐놔야 되겠죠.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은 접수할 때.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를 무엇한 경우에?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접수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접수 시기는 언제를 접수 시기로 보느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접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도 역시 뭐가 발생하는 것이다?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 마친 경우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 사무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알 수 있는 조치라 함은 등기관에게 미리 식별할 수 있는 등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부호를 주거든요. 그것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66페이지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현행 등기제도의 특징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등기의 종류를 볼게요. 등기의 종류에서 보시면 대상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표시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은 등기법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언급되는 용어들이에요. 끝날 때까지 언급되는 용어인데, 등기는 대상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이 대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표제부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표시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따른 분류에는 크게 몇 가지로 보냐면 두 가지로 보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무엇? 표시의 등기. 표시의 등기와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권리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시의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다 하는 겁니다.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다 하는 것이고, 권리의 등기는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갑구하고 어디에? 갑구와 을구에 하는 거예요. 갑구와 을구. 표시의 등기는 어디에다 한다? 표제부에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는 갑구와 을구에 합니다. 그래서 표시의 등기를 표제부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권리의 등기를
갑구, 을구의 등기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표시의 등기를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시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개 볼게요. 이 표시의 등기는 대체적으로 무엇이냐? 대체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신청에 무엇이 있다? 신청에 의무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신청에 의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 기록이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장과 등기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몇 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다? 1월 이내.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따르고요. 단독 신청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독 표제부에 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누가 하는 거냐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독 신청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항상 표제부를 보통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표제부를 변경하는 거. 표시의 변경 등기.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의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멸실 등기. 부동산에 대한 멸실 등기. 이러한 것들은 표제부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제부에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표제부를 변경하는 거 대체적으로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1월 이내 누가 신청을 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고요.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언제나 얘는 주등기 형식으로만 이루어진다. 주등기는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의 등기 기록을 잠깐 보면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토지의 경우에는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건물의 경우에는 동 단위로, 한 개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와 갑구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얘기한다. 즉 토지는 필지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얘기하는 거고 건물의 경우에는 동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얘기하는데 표제부만은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표제부 자체로만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렇게 볼까요? 이 표제부 자체로만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 여러분 교재 67페이지에 권리의 등기의 현행에서 그 권리의 등기의 밑에 현행법은 구분 건물의 표시도 등기할 사항임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표시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저 내용이구나라고 이렇게 유추해서 알 수 있지만 요약집만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통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어요.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 이 A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를?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한 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이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을구하고 나머지는 표제부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을 둡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권리의 등기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누냐면 보존 등기. 보존 등기하고 권리의 변동 등기. 뭐 분류법은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보존 등기와 권리의 변동 등기로 나눠지는데 이 보존 등기는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 보존밖에 없죠. 그러면 이 권리의 변동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보존 등기를 무엇으로 해서 이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어떤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제한 물권 설정, 제한 물권의 어떠한 설정, 이러한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권리의 변동 등기다라고 취급을 해요. 예전에 이런 게 나온 적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의 변동 등기이며 얘도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의 변동 등기이며 주등기로 실행된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상에 따른 분류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법에는 이게 내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기입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표에 보시면 기입등기 나오죠.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는 거죠. 새롭게 등기 기록에 올라가는 건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 이전, 설정. 자, 여기다 쓸게요, 그냥. 기입등기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보존, 이전, 설정, 이 세 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입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다? 기입등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기입등기 외에도 기입등기 말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변경등기, 그 다음에 경정등기 이렇게 그 다음에 말소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냐면은 멸실등기가 있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기입등기 외에도 변경, 경정, 말소, 회복, 그 다음에 멸실등기가 있는데 변경과 경정등기는 똑같은 내용이죠. 자,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무엇했을 때,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변경 또는 경정이라고 하죠. 변경 또는 경정이라고 하는데 이 불일치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이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하고? 변경 등기를 하고 그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일 때는 무슨 걸 한다? 경정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때 요 등기 사항은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를 얘기하는 거야.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얘기하는 건데 을구는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을구에 보면 맨 마지막 갑구하고 을구의 마지막에 기록되는 것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거든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인데 이때 권리자의 뭐를 집어넣냐면 권리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는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가 후발적으로 바뀌면 변경등기라는 것이고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됐을 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경정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 그 다음에 등등 존속기간들, 뭐 이러한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후발적 원인에서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원시적으로 잘못 등기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권리의 무엇이다? 권리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제부는 부동산에 표시가 들어가는 거죠. 표제부는 부동산에 무엇이 들어간다? 표시가 들어가요. 그럼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란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경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공통점은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에 대한 것을 불일치가 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그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변경등기라는 것이고 원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경정등기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소등기는요.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이 일부를 뭐로만 바꾸면 돼요? 전부로 바꾸면 돼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불일치했을 때 그 권리를 말소하는 것, 이걸 무엇이라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 권리를 소멸케 하는 등기를 우리는 무슨 등기라 한다? 말소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일치가 발생한 그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이던 이것이 후발적 불일치이던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되면 그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소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후발적 원시적 불일치는 뭘까요? 등기 원인은 어떤 무효 또는 취소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계약의 해제 이런 것들. 후발적 원인은 무엇이다? 후발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라든지 채무를 변제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회복등기는 여기에 말소회복등기가 되거든요. 말소회복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말소회복등기.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거? 회복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말소회복등기. 어떠한 등기가 경료됐는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 그럼 그거 다시 회복해야죠.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소회복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소회복등기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을 말소회복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소등기가 부적법하다 해서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기존 것 그대로 따라옵니다. 기존 거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가져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어떤 권리 자체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된다. 따라서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한 것은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없다? 회복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없어진 거예요.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화재, 홍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 멸실 등기예요. 반드시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이 돼야 돼요. 만약에 부동산이 일부가 멸실이 되면은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는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등기를 하는 거냐면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이 되면 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되도. 등기 기록을 무엇한다? 등기 기록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약집이다 보니까 이제 간단한 형태로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무엇에 따른 분류예요? 형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고요. 그 다음에 등기는 형식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가 되겠고요. 효력에 따른 분류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형식에 따른 분류. 자, 형식에 따른 분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는 몇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로 나눠집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69페이지 보시면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할 때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주등기라 그래요. 즉 1, 2, 3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주등기라 하고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겁니다. 주등기에 이렇게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기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부기등기로 하는 이유는 주등기와 동일한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기등기예요. 따라서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등기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만 부기등기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주등기가 없으면 부기등기 자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주등기가 무엇이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직권말소가 되는 거예요. 직권에 의해서 무엇이 된다? 직권 말소 대상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되게 쉽죠?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딱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정리하는데 사실은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요. 등기법 전체를 다 알아야만 등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이걸 정리할 수 있는데 보통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가 돼요. 어떻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그래서 요약 강의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약 강의만 들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대신 조금 어렵죠. 힘들죠. 압축돼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예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건 없고요. 근데 조금 비교한다고 치면
소유권의 경정 등기. 소유권의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래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갑니다.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되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부기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상권하고 무엇이에요? 지상권과 전세권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상권과 전세권이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소유권의 어떠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는 주등기로 가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약 등기들이 있죠. 특약 등기, 그 다음에 약정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전부 다 부기 등기가 되고요. 표제부에는 절대적으로 부기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표제부는 주등기로만 이루어져요. 그럼 왜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를 하지 않느냐? 부기 등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기 등기는 어떤 권리의 순위를 앞당길 수 있는 거거든요. 늦게 하더라도, 좀 더 늦게 하더라도 순위를 앞당길 수 있는데 표제부는 순위하고는 무관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개 더 보면 부기 등기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낸다 그랬죠. 따라서 부기 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부기 등기 1의 1과 1의 2, 이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먼저 한 게 우선이에요. 따라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어떻게?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로 보시면은 암기 플러스 해가지고 부기 등기 예라고 써 있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4, 5, 6, 7 빼곤 다 있습니다. 4, 5 이쪽에 4, 5, 6, 7 빼곤 다 있는데요. 자, 여기서 몇 개 더 볼게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 다는 거죠. 그게 주등기예요. 그리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엇이다?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고요. 몇실 등기 언제나 주등기고요. 회복 등기는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고 일부를 회복할 때는 무엇이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가장 핵심은 요겁니다. 권리의 무슨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도 가능하고 부기 등기로도 가능해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도 가능하고 부기 등기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 등기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전세금을 증액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없더라. 그러면 부기 등기로 하는 겁니다. 즉 전세금을 증액하는데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고 전세금이 1억이에요. 전세금이 1억인데 전세금을 2억으로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1-1로 간다 이거예요. 1-1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변경한다. 얼마로? 2억으로. 그래 딱 지워버리거든요.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 형식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해관계는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이해관계는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써주면 북이고 승낙서를 써주지 않으면 주등기로 갑니다. 즉 여기에 2번에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보니까 저당권자 B가 손해를 볼 우려가 인정되겠죠. 얘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써주면 이렇게 부기등기로 가는 거고, 이 저당권자인 B, 이해관계인인 B가 안 돼, 승낙서 안 써주면 3번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번에 전세권 변경 2억으로 이렇게 가고 얘는 말소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요약 강의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약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 강의, 개념 완성 강의를 꾸준히 듣고 왔다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그러니까 대상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무엇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까지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는 이제 좀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는 75페이지. 75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와요? 75페이지에 보시면 효력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이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합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 예전에는 이 효력에 따른 분류가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살짝 주춤하는 추세예요. 살짝 주춤하긴 하는데 그래도 권리 추정력 같은 경우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종국 등기. 첫 번째 종국 등기의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가등기가 있어요. 이 가등기의 효력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볼게요.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가등기라 그래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B한테 이제 처분합니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A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A를 매도인, 그 다음에 B를 매수인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매수인은 이제 매도인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금 주죠. 중도금도 주죠.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잔금을 주지 않으면 A가 등기를 B에게 넘겨주지 않겠죠. 그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등기를 A에서 B로 가져올 수 있게끔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에 무엇이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합니다. 1번에 소유권 보존 A였는데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B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얘는 C에게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C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랬을 때 나중에 얘가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야, 등기 내놔. A를 상대로 해서 야, 등기 내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합니다. 자, 이때 가등기 때 순위번호 몇 번이에요? 가등기 때 순위번호 2번이죠. 본등기 때도 순위번호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게 바로 순위 보존적 효력이에요. 그 등기 내놔 청구권이거든요. 이와 같이 이렇게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는 게 가등기의 효력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을 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무엇이 될까요? 가등기 당시로 소급 적용되더라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종국등기 효력의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첫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대항력은 첫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하면 떠올라야 될 것이 채권. 자, 채권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어요? 임차 환매권이 있죠. 임차권하고 환매권의 경우에는 임차 환매권은 대항력권으로 등기하고요. 신청서에 기록되는 사항 중에 임의적 기록사항들.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하면 무엇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지료, 존속기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권하고 권리 중에 지상권하고 전세권 두 개만 보면 이러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존속기간이 무엇이 되면 만료가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즉 실제법상의 효력은 소멸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법상 효력은 소멸이 되지만 그러면 등기기록상에서는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형식적인 효력은 남아있다 이거예요. 절차상의 효력은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를 각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력을 무슨 효력이라 그래요? 형식적 확정력이다 라고 다음 페이지 나와요. 형식적 확정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등기를 저지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죠. 이 점유적 효력은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20년인데 등기부는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점유적 효력은 20년을 10년으로 당기는 겁니다. 등기한 자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한다 해가지고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 등기에 있어서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 불인정. 자, 이제 교재 쭉 설명해 드렸고요. 자, 우리 교재 4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순위 확정력이 나와 있죠. 순위 확정력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면 우리 내용에 따른 분류를 쭉쭉 가다 보면 여기 뭐가 있어? 말소회복 등기가 있죠. 내용에 따른 분류를 공부해 보니까 말소회복 등기가 있어요. 제가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회복 등기가 되면 뭐가 좋다 그랬어요?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가져간다 그랬죠. 말소회복 등기는 종전 순위에 의한다 이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저 끝에 형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형식에 따른 분류에는 주등기라는 것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이때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예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할 것이고 이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어떻게 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거 가등기에 의해서 무엇 했을 때?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소급이 돼요. 그러나 물권 변동은 소급이 되지 않고요. 그럼 3개 나왔죠? 네 번째.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먼저 한 게 우선이에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먼저 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한 순서에 의하게끔 되어 있고요. 같은 구일 때, 즉 같은 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갑구 내에서 같은 을구 내에서 어떠한 권리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순위 번호에 의할 것이고 다른 구, 즉 갑구와 을구, 갑구의 어떤 권리와 을구의 권리의 어떤 순위를 나타낼 때는 접수 번호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접수 번호에 의한다. 이게 시험에 이렇게 바꿔서도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1번에 건물에 만약에 1번에 저당권이 있고요. 토지에는 2번에 만약에 전세권이 있더라. 그러면 이 저당권하고 이 전세권은 어떻게 우리가 권리의 순위를 나열할 것이냐인데 얘는 건물 등기 기록에 저당권이 현재 이루어진 거고 이 전세권은 토지 등기 기록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순위 번호로 따질 수 없고 이럴 때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 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순위 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빠르게 종국 등기의 효력을 좀 빠르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뭐만 한 개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권리 추정력입니다. 보면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도 이쪽에 있는 내용을 써먹잖아요. 이쪽에 있는 내용을 써먹고 순위 확정력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또 끌어와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기법이라고 하는 이 법 자체가 서로 간에 연결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로 간의 연결성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다른 법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꼬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75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권리 추정력이 나와요. 등기의 효력 중에 하나가, 종국 등기 효력 중에 하나가 권리 추정력이 있는데 시험에 단독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추정력은요.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주로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의존합니다.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일단 추정력이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없으면 추정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고 지금 이 종국 등기의 효력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이러한 효력들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제 권리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추정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추정력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하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간단하게 구분하게 되면 자,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그럼 어디에는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76페이지를 보시면은 76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니은의 가등기라고 써 있죠. 가등기. 자, 그리고 그러니까 가등기를 했다고 해가지고요. 본등기를 해야 되는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케 한다. 그런 추정력 인정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국 등기의 효력은 권리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돼요. 등기된 어떠한 권리에만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표시의 등기. 자, 표시의 등기를 우리가 어디에다 한다? 표지부에다 한다 그랬죠? 표지부에 하는 것들은 뭐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유의 추정력. 민법에서 여러분들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등기 원인이라든지 등기 절차라든지 어떠한 등기 원인, 등기 절차 여기에 모두 뭐가 인정된다?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어떠한 사자 명의의 등기, 사자 명의의 등기라든지 허무인의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교재 잠깐 보시면 75페이지 추정력의 범위 요거 나오죠. 등기 원인에도 절차에도.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만약에 매매더라. 등기 원인이 매매면은요. 이 사람은 적법한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절차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와야죠. 농지를 취득을 했다.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도 무엇이 인정된다?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당권에 그 밑에 바로 저당권의 등기가 경제되어 있다면 당연히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라고 추정이 되겠죠. 디귿 등기된 권리는 제3자에게는 물론 거래의 상대방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입증 책임에 보시면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약한 사실에 추정해가지고 유효임을 등기 명의인이 유효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표지부 추정력 인정 안 되고요. 1번에 2번에 가등기 안 되고요. 3번에 사자명이 안 되고 허무인의 등기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추정력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앞쪽에 71페이지에 등기 대상, 등기 대상 물건과 등기 대상인 권리 이쪽 부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